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예요. 무탈하게 4차 사전 청약도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은 입지를 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그 다음에 부천 대장, 동작구에 있는 수방사 부지에서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해간의 이목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곳에서 물량이 얼마큼 나올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정부가 공공택지 위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서만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공공택지 위에서 진행되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속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나오도록 하겠다. 이제 더 많은 물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80 공공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100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이 중에서 7만 1000호 정도가 돼요. 2022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6만 한 4000호 정도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약 63% 정도의 물량이 전국적으로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만 4천호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시행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는 남양주 왕수,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그 다음에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하고요. 서울 용산 정비창, 그 다음에 고덕 강일, 강서, 마고, 은평, 서울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 여러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산 정비창은요, 2022년 말 정도에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8사 대책의 핵심은 태릉과 과천 부지였습니다. 한 10,000호 정도가 공급될 태릉 공공주택지군요. 2024년 정도의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 입주 예정입니다. 과천 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4,300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예정이기 때문에 23년 정도 그 정도의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시장은 전망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의 쪽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올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는 공공택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LH 같은 택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사거나 부여를 받아가지고 거기 주택을 건설하죠. 얘는 물량이 2024년까지요, 총 8만 7천호가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2년에 3만 8천호 정도가 사전청약으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요, 중대형 평형도 공공에서 나오는 물량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의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이 초이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보니까 우미린, 호반 서밋, 그다음에 중흥 S클래스 등 다양한 민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3080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총 14,000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4,000여 가구가 풀릴 전망이고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마친 수도권 후보지가 총 22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예정되는 물량이 3만 호 정도입니다. 도심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사전청약으로 1년이 단축된다는 가정하에는 지구지정 후 약 1년 반 만에 분양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22곳을 잘 받으셨다가 미리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란 말이죠. 본 청약이 아니에요. 본 청약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 청약한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내가 트라이 할 수 있으면 트라이해서 더 좋은 물량을 내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고민되는 게, 내가 사전 청약 당첨된 이후에, 또는 무적격된 이후에, 또는 사전 청약이 당첨됐고 포기한 이후에 내가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공부터 가겠습니다.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만? 일반 청약에만. 공공이라든지 민간에서 나오는 다른 사전 청약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위를 포기했을 때 일반 청약 가능하고 민간에서 나오는 사전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 사전 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할 수 없도록 부적격 당첨 취소시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공공에서 나오는 사전 청약만 일정 기간 이후에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 청약할 수는 없다. 어떠한 곳도 안 된다. 그리고 지위를 포기했을 때
공공 사전청약하고는 다르게 다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 취소 시에 민간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의 일반 청약 물량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민간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공급 비중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나오는 물량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특공의 자격이 없으신 분들도 일반 공급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 물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다. 자, 어쨌거나 정부는요,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또 신속 통합 기획도 있죠. 계속 추진을 하면서 12월 중에는 첫 번째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이 선정이 되죠. 2차 후보지 공모를 바로 연이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월에 과천 지식 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서 1181가구 이 정도 규모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거주를 보장을 합니다. 입주 자격하고 어떤 기준들을요, 통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식주는 국가가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주택 공급의 정책은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